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향후 2022년부터 경찰학 개론에 이제 이것이 필수 과목 되면서 경찰 행정법 파트가 35% 추가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최소한 간부생 정도는 9급, 7급 수준, 그러니까 우리 경찰 행정법의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 주어진 범주 내에서 7급 수준까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채용시험에서는 최소한 9급 또는 과거에 경찰 행정 특채가 있었어요. 그 경영 특채에서는 행정법이 필수였습니다. 그 정도 우리 시험 범위에 커리큘럼 안에 들어온 것은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경찰행정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상 대다수 일반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행위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처분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하다 보면 상대방의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러한 처분할 때는 바로 국민 권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바로 행정절차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3월 23일 날 행정기본법이 제정돼서 효력이 발생한 것이 40개 조문 중에서 약 27, 즉 30개 조문 가까이, 몇 가지는 몰라도 돼요. 그것이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동안 배운 것과. 다만 기간계산 의제하는 것, 기간계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과거와 달리 확연히 이제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해서 법령 등에 대해서 더 행정기본법에서는 그동안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법령 등과 그 다음에 행정시법과 소송법 같은데 각종 법에서 법령 등의 개념보다 약간 넓혔다. 그 넓혔다는 것은 이제 차후에 배우면서 여러분들 언급해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원래는 행정 내부 특별 권력 관계, 즉 특별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제외됐습니다만은 오늘날은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바로 상위 법규에 근거 규정에 의해서 숙권받은 바로 행정규칙으로 된 거, 훈령으로 된, 즉 뭐 고시 같은 거, 예규 같은 것도 바로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성격을 띠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장의 훈령인 고시죠. 바로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이건 국세청장 훈령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 숙권규범, 근거규범과 결합하여 바로 법규 명령의 성격을 띈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에 대해서 더 확장시켰다. 지금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행위, 즉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처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개별적, 구체적인 바로 법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이때는 피고 적격은 바로 그 처분한 당의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청. 그러나 이제 판례에 하면 행정청이 했는데 만약 권한 없는 자가 만약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권한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바로 문서에 표시된 기관을 대상으로 바로 피고 적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피고 적격이 잘못되더라도 바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바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건 권력주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처분이 잘못되면 국민 권익과 침해되기 때문에 쟁송과 관계되는 것, 권리구제와 관계되는 것, 이것이 일반론적으로 행정법의 주가 되는 겁니다. 부차적으로 사인의 어떤 신청, 추론이 요하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소위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겁니다. 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자족행위, 즉 자기 완결적 신고가 있고요. 그래서 신고만 있으면 바로 설령 반려하다든가 거부한다든가 해도 그거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처럼 합의체에서 바뀐 게 있다면 건축법상 반려처분 같은 것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행강제구 문제 내지는 시정명령 등 때문에 그것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어렵죠?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행정에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는데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고요. 또는 행정 요건적 신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부차적으로 바로 행정에 부수되는 부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행정의 효력에서 법 적합성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구속력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공정력은 무엇이고, 가령 확정력 중에 불가정력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불가변력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력집행력,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나중에 꽃 중에 꽃이 되는 게 나중에 보면 바로 여러분들 처분에 대해서 위법한 처분, 이거에 대해서 구제수단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손해전보가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짓게 되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납니다. 다음 부차적으로 통치액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공법행위와 사법행위는 무엇이고,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 행정행위 개념이 들어가는데 너무 장황하게 할 필요 없고요. 일단 딱 보면 바로 처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숨 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초보 학생들에게, 기초 없는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다 모든 선생님들 강의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유명하던 분들 들어봤습니다만은 관심 있게,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잘한다는 걸 과시하려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아는 것은 많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문제가 갭이 생기는 선생님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바로 학생들과 소흡이 잘 되는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강좌가 대표적으로 저와 동명이인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박준철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향후 경찰학 선생님 교수들 중에서 아마 경찰행정법 파트를 제대로 설명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자 중에는 그런 학원에서는 행정법 선생님 강의를 따로 들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법만 따로, 경찰행정법 관련된 부분만 따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더 버겁죠. 이게 경찰학과 이어지지 않으면 이 갭이 생기면 현장에서 정의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바로 경찰학 개론이 약 70%, 60% 이상 나오고 경찰집법 파트가 한 35%니까 거의 35%, 65% 오히려 경찰학 개론이 주가 되는 것인데, 이게 목적과 수단이 괴리가 돼가지고 거꾸로 되면 나중에 경찰학 개론 자체를 아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를 절대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을 선택할 때는 앞으로는 향후는 시험과 직결되는 겁니다. 40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간부생은 경찰학개론이 40문제인데 1문제당 3점이고요. 형사법도 마찬가지지만 형사법은 누가 강의를 하든 그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내기 때문에 부담감이 줄어들고요. 차이점은 그렇게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라도 차이는 두세 문제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찰학은 한 10문제 이상 차이 나려라 10문제 이상 될 겁니다. 한 3, 4문제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죠. 그 다음에 행정의 하자가 있을 때 이거 치유와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정지의 취소 철회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침입정지의 취소 철회 같은 거 배울 겁니다만은 자 그건 부차직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시간 가장 중요한 거 호흡 가다듬고 자 숨 고르게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잘 보시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먼저 우리 사인간에 보겠습니다. 사인간에 하는 것은 사법이죠. 사법관계.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공사법 이원주의 국가예요. 영미는 공사법 이론주의지만 우린 이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거에 따라서 쟁송도 달라집니다. 사법관계 분쟁이 있을 때는 민사소송법이지만 공법관계 분쟁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다 바로 행정쟁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예적으로 바로 계약 같은 게 있어요. 행정주체와 행정의 상대방에 대등한 사인간과 똑같은 어떤 계약, 상호간의 일치를 요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하는 겁니다만은 그건 예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고요.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참 중요한데 일단은 먼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루에 수많은 계약을 합니다. 수많은 계약은 바로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인데 법률행위냐 사실행위 때는 계약은 의사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엇이고 사실행위가 무엇인가 아주 구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법률행위는 주체간입니다. 주체. 볼까요? 주체란 여기 앞에 볼까?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게 누구냐? 주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법학에서 사람은 바로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죠. 법인은 법인격체로서 주된 사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하면 자연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람. 그럼 비권리적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하루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5천만 명이면 하루에 많은 사실행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사실행위 무엇이고 법률행위 무엇인가?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권리 또는 의무 이런 것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변동되거나 이런 것이 법률행위고요. 그런 것과 관계없는 것이 나머지는 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걷습니다. 이 운동하는 것은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누구하고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 이때 대화할 때 바로 권리의무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대화, 우리가 TV를 시청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사실행위입니다. 또는 집 앞에 어지러진 낙엽을 쓴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행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권력, 경찰들이 만약에 순수하게 바로 순찰을 돈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행위입니다. 순찰을 도와주는 비권력적 서비스 도와주는 겁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우리 경찰들이 순찰 돈다 해서 새벽 3시에 우리 사람들을, 국민들은 다 시민들은 잠들어 있는데 경찰이 순찰 줄 때마다 국민들의 권리 또는 의무가 생기거나 변동되거나 소멸되거나 이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건 사실행위예요. 또는 우리 경찰들이 경찰을 방문 진단한다든가 경찰 방문한다든가, 가령 여성업소 같은데 순찰 돌면서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 비권력적 사실행위 되겠습니다. 유식한 말로 그걸 행정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행정지도 중에 이렇게 해서 교통지도, 방부지도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했지만 비권력적 그냥 사실행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은 뭘까?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려면, 완성되려면 목적, 당사자, 의사표시가 이게 꼭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일치를 요건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성립 요건이라 해요. 효력 요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령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를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담배가게에서 유식한 청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청약. 큰 것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거. 그래서 담배가게 주인이 가게에서 주인이 이 사람도 주체가 되는 것이죠. 담배가게 주인 B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청약 있으면 이 사람이 승낙합니다. 그러면 일치가 된 거죠. 결국 목적은 담배를 A는 사고자, 담배가게 주인 B는 팔고자, 당사자, 주체가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뭐냐? 청약 의사표시는 담배 하나 주세요. 돈 주겠습니다라는 것이 담겨 있고요. 담배가게 주인은 담배를 주면서 돈 받겠습니다라는 것이 담겨 있겠죠. 만약에 청약했는데 담배가게 내일 모레 담배값이 바로 500원 내지 1000원이 오른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불성되겠죠.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성요건 이것이 이사표시가 일치할 때, 그러니까 가장 불가결적인 핵심 요소는 뭐냐?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핵심 포인트는 의사표시예요. 앞으로서 법률행위 나오면,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바로 비권력적 법률행위 의사표시인데요. 이걸 공법으로 들어오면 뭘까요? 공법으로 들어올 때는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 이것을 바로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공부할 때 행정행위 보면 의사표시 법률행위다. 우리는 공법상 문제로서 행정행위는 권력적 법률행위다. 권력적 법률행위고, 여기는 쌍방적 의사표시 일치를 요하지만 권력적, 여기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말은 뭐냐? 행정청의 일방적인 단독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권력적 행정으로서 처분이 되는 겁니다. 대표 예로서 뭐가 있냐? 가령 특정인에게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라 라고 국세청, 각 세무서에서 이제 행정청 권한 있는 처분청이 결정해서 A에게, 특정인에게 바로 조세를 부가 처분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의사표시를 했죠. 이때 의사표시는 꼭 말로 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면도 되고요. 오늘날은 전자문서 될 수 있고요. 서면 또는 오늘날은 바로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된 거 어려운 게 있지. 기속행위는 괜찮은데 재량성이 있는 경우는 자동화 처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말로도 됩니다. 간혹은 좋아요.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법률행위, 바로 사인간에는 계약이라는데 비권력적이지만 공법으로 들어올 때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바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어떤 신청, 추론을 대부분 요구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꼭 행정측이 알았어 라고 따르는 것이 행정측이 일방적인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처분할 수도 있고 거부 처분할 수도 있겠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지금부터 어디로 가느냐? 바로 행정행위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행위 개념으로. 자, 그래서 예적으로만 아니라 쟁선법상 국민 권익을 위해서 처분 개념을 약간 바로 더 넓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도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 예컨대 강제집행이라든가 즉시행위가 위법하다. 그러면 국민의 권리 침해가 크기 때문에 권리 구제해 주는 것이 법주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법은 결국 인권을 존중,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법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천명스럽게, 다행스럽게도 헌법을 배우기 때문에 대화가 좀 수월해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론적으로 그 권력적 사실은 잊어버리고 나중에 볼 것이고, 바로 의사표시라는 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권력적 법률행위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바로 사인간의 비권력적 법률은 일치를 반드시 쌍방간의 일치를 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법률행위는 바로 단독적 결정이기 때문에 일치를 전제하지 않는다. 협력을 전제한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보통.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딱 나오면 볼까요? 행정행위 나오면 머릿속에 딱 법률행위다. 머릿속에 입력해서 암기해야 돼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뭘로 하는 것이다? 목적 당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좋습니다. 근데 우리 공권력이니까 공법관계는
우리 공법관계는 권력적이다. 권력적 법률행위다. 따라서 권력적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꼭 일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결정이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행정처분 좋습니다. 요걸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야. 아, 행정이 법률행위적 행정이 법률행위구나. 권력적이구나. 근데 행정위는 뭘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하는 거구나. 이 정도 알아도 최고 학생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의사표시는 뭘 요하는 의사표시냐? 권리, 의무에 이런 변동이 생기거나 발생하거나 또는 자연적 자유,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개별적인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바로 질서유지, 위험방지 예방 차원에서 잠재적으로 금지시켰던 것을 바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땐 해제해서 적법하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행정처분 볼까? 행정이란 누가 하느냐? 자, 행정이란 볼까요? 행정이는 법률행위를 배웠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고. 그럼 요건 끝난 거예요. 다음에 행정청이 뭐냐 보겠습니다. 자, 권리 의무 주체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돼. 근데 행정청은 주체가 아닙니다. 기관이죠, 행정기관. 요거보다 넓은 개념이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행정기관 속에 그 조직의 우두머리인 바로 행정청, 즉 행정관청도 되고 행정청도 되는데요. 볼까? 오늘 하는 김에 다 해보겠습니다. 제 경찰학개론 기본 강의를 잘 들은 학생들은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조직에서 볼까요? 우리는 국가차리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궁극적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장이 있고 지방청인 시도청장이 있고요. 경찰청 청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층이 되어 있고요. 각 부서가 나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대표적인 우두머리는 경찰청은 경찰청장, 그 다음에 시도 경찰청장, 그 다음에 우리는 경찰서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죠, 국가. 그래서 국가를 바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이죠. 실무상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얘들을 학문상, 실무상 용어가 아닙니다. 학문상. 어렵더라도 처음에는 정확히 이해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나는 겁니다. 학문상, 행정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국가가 바로 행정주체 아닙니까? 국가. 이게 사람이죠. 우리는 법학의 사람, 국가, 법인입니다. 국가는 무생물이니까 바로 여기 행정기관, 자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체는 뭐라 했습니까? 주체가 권리, 의무, 이거와 관계되는 것이 주체고요. 이걸 바로 행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아니라 얘들은 그 주체를 위해서 직무성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권한 법정주의로서 바로 권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정 주체를 위해서. 그러면 좋을까요? 국가의체로 우두머리는 행정관청. 국가의 우두머리입니다. 예를 볼까요? 대통령도 사실상 행정관청입니다. 또는 행정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각부 장관도 행정청, 행정관청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때 국가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볼까? 자,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특별시장, 서울시장. 얘는 국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우두머리를 뭐라 하냐? 행정청이라 해요. 경찰청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은 또한 행정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우두머리는 행정관청도 되고 행정청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우두머리는 행정관청이 발언한 쓰고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넓은 개념이죠. 국가의 우두머리든 지방자치 우두머리 다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행정관청은 국가 우두머리만 말해요. 이 관청과 행정청, 이건 실무상 용어라 학문상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죠.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또 다 있습니다. 우린 경찰청장이 있듯이 그 밑에 뭐 서장도 쭉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기초자치단체가 누구냐? 바로 뭐 구청장이 있겠죠. 또는 도에서는 또한 시장도 있고요. 경기도 무슨 시장 또는 군수, 그 다음에 서울 같은 데 특히 이런 데 자치구청장, 구청장 있죠. 이런 사람도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행정청,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정청, 도의사도 마찬가지의 행정청이죠. 이런 것을 잠깐만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는 국가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표시하는 겁니다. 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권한 행사지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그 권리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주체, 사람에게 규칙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지워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 모르고 처음부터 암기한다? 안 돼요. 처음부터 이런 것은 차분히 알아야 돼. 이해한 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얘기 없이 쭉쭉 넘어가도 대화가 되게끔 여기서 머물러서 꼭 깨우칠 때까지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 앞서가는 겁니다. 처음에 막 지쳐가고 힘들고 이러다가도 요거 깨우쳐야 돼. 꼭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대화가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위는 일단 권력적이라는 걸 알았죠? 권력적 법률행위다. 권력적. 그 다음에 행정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인데 뭘 요하는 법률행위냐? 권리 의무에 대한 그러한 법률행위 의사표시하는 것이다. 알아두고요. 행정청은 바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행정 주체는 법인 국가냐,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이걸 배우기 때문에 권한 행사다. 그 다음에 이것이 권력적 적이기 때문에 권력적 자행은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인권 침해 소유권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권력적 자행은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좋아요. 하나하나 해결해야 돼. 다시 한번. 행정의 것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왜? 권력적 자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일반 처분도 있지만 개별적 처분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이게 키포인트이죠. 구체적 사실에 관한 가는 볼까? 일반적 추상적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적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거 추상적 모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자, 일반적 추상적은 구체적 규율이 아닙니다. 구체성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이 탈락되기 때문에 이게 뭐라 보였습니까? 법이죠. 각종 법규, 법 또는 법규 넓게는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형법 배우지 않습니까? 형법에서 법조문을 뭐라는 겁니까? 구성권이라죠. 구성권은 뭐라고 보였습니까? 어느 것이 요구되고 어느 것이 금지된 것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구성권이다. 그럼 구성권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들이 모여서 법률이 되는 것이죠. 법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바로 여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에 해당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뭐 법률이라든가 또는 법규명령이라든가 대통령 불령 총리령이라든가 자치법규인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등자를 왜 썼냐면 요즘은 바로 행정의 전문성 차원에서 상위법계 근거 급여에서 수권받아가지고 하는 행정규칙 중에 고시, 훈령 같은 것도 법규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법규명령. 이거 아까 배웠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 법령 등을 최근에 명백히 명시해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구체적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지평으로 자, 그 다음 볼까? 대적이죠. 행정 내부에서만 미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국가죠. 법인이 국가. 행정 내부에서 미치는 것을 바로 특별 권력 관계를 뭐라 하냐?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말을 씁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어요. 왜냐면 특별 권력 관계는 처음에는 바로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봤습니다만은 2차 세계 이후부터는 바로 특별 권력 관계도 전면적으로 법치가 적용되는 원칙이다. 단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명령이 있습니다. 훈령이라든가 직명령. 따라서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와 충돌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 행정법 관계를 말을 쓴다 했어요. 이 특별 행정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대립법계 유산물 중에 독일만 있다는 것. 프랑스 이름 안 쓰고 영미도 안 씁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요즘은 훈령을 가꾸지 안 써요. 왜? 훈령도 외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바로 직무명령 같은 거 볼까? 직무명령은 바로 행정 내부에서만 비치지 행정의 상대방, 행정 주체의 이게 주체예요. 법인이. 행정 주체를 해서 권리, 의무에 관한 바로 규정의 주체가 되는 게 행위 능력 그런 것이 주체라 했습니다. 사람.
바로 이건 외부에 미치지 않잖아요. 내부에 미칩니다. 외부에 미칠 때가 바로 법규에서 하는 겁니다. 이 법규에서 바로 의사표시에서 권력적 법률 행위하는 게 처분하는 게 이게 지금 행정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직면형은 대외적이야, 대내적이야? 대내적이기 때문에 직면형은 탈락되겠죠. 이런 대적 효력을 가지는 아까 뭐랬습니까? 행정은 권력적 법령이다. 권력적. 좋아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지만 사법관계는 법률행위 일치를 요합니다만은 공법관계는 일치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일치를 요한다면 공권력은 마비됩니다. 특별히 병무청장이 군대 와라 이병통신 내려보냈다. 싫어요. 그럼 거부하면 효력 발생 안 난다? 마비되죠. 세무서에서 행정청이 바로 처분 내렸다. 돈을 납부하라. 부처 법 집행 사실로서 처분 내렸어. 그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싫어요. 라면 바로 법률행위에서 쌍방간의 계약처럼 비권력적 계약처럼 법률행위처럼 일치를 한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권력적 단독이에요. 권력적 단독입니다. 단독.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행위죠. 공법행위가 사법행위에 구별되는 겁니다. 사법행위는 바로 일치를 하지만 우리는 공법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다. 법률행위도 권력적이다. 권력적 법률행위, 권력 단독행위다. 그렇습니다. 물론 비권력적 법률행위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공포상 계약 같은 게 있는데요. 거의 안 나와요. 나중에 보는 거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걸만 이제 잘 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10분간 쉰 다음에 하나하나 분설해서 가는 겁니다. 볼까요? 이게 이제 잘 배웠으면 바로 행정행위의 개인주의에서 분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지금 배운 것처럼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했지만 그걸 잘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 무조건 두 문자 딴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구체한 법이 행정법이에요. 베르너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헌법을 모르거나 이러면 또한 여러분 앞으로 향후 경찰학 시험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분 강의를 꼭 들어야 됩니다. 아마 경찰학 선생 중에 대한 명이 만약에 100명이다 하면 100명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이걸 소화해서 강의해야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유아 독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욕먹더라도 제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다는 것 알아두고 쭉 이건 이제 앞으로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 시험법입니다. 이것이. 자,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